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온라인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울 학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울 학자를 잘 보면은요, 윗부분의 N쪽은 N손을 의미하고요, 윗부분의 오른쪽은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양손을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본받을 효자, 점괘 효자지요. 이것은 산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산까지를 세문하는 모습인데, 이 가운데 이것은 원래는 진면자지만 여기서는 책상을 의미하고요, 밑에 아들 자자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두 손으로 산까지로 세문하는 모습이 배울 학자의 원래 모습이죠. 그래서 요 자는요, 요거는 깍지낄 국자입니다. 절구국자가 아니에요. 절구국자는 밑에 붙어 있는데 깍지낄 국자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그린 글자죠. 그래서 깍지낄 국자에다가 본받을 효자에다가 덮을멱자, 이게 집을 의미합니다. 집으로 해요. 덮을멱자, 또 여기서 아들 자자. 아들 자자는 꼭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들, 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 자도 되고 아들 자도 되는 거예요. 꼭 아들이라고만 강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상 앞에 서서 이 점괘를 하는 그 산까지를 양손으로 만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이라고 발음하게 되면 배우다라는 뜻과 또 남을 본받아서 모방하다, 또 가르침이라는 명사, 학교라는 명사, 학문이라는 거, 학자라는 뜻이 됩니다. 교라고 발음하면은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학이라고 발음하면은 배우다, 모방하다는 동사도 되고 가르침 학교라는 명사도 되고 그러죠. 자, 서론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미완성으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배우면서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요즘에 많이 성행하는데 다 이런 까닭이죠.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 문사철을 제외한 모든 신문학의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새로운 신학문을 배우는 것은 5년밖에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5년 아니면은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또 새로운 학문에 상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자, 배움이란 마치 강물을 거슬러 가는 배와 같습니다. 배를 저어서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가지고 배우는 그 작업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은 물이 흘러내리니까 이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계속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께서도 배우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배움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모르던 것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처음으로 아는 단계지요. 두 번째 단계는 아는 것을 더 익숙하게, 더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고 아는 것을 단련하고 해서 더 익숙하게 만들고 또 외우고 해서 완전히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을 익히는 것이 두 번째 단계요. 세 번째 단계를 완성해야 완전히 학이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익힌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배운 것을 남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달인의 경지까지 오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이 3단계를 모두 갖추는 것이 배움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공부하는 거, 배움이 공부지요. 이 공부는 이 공부에 앞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이다라고 공자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배워야 될 것, 가장 배움에 앞서는 배움입니다. 배움에 앞서는 무엇이냐? 학이 노노입니다. 노노 학이 6장에 보면은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
제자라면은 아우제자 아들 자자죠. 동생 같고 아들 같은 사람, 조카 같은 사람, 이 학생을 말하는 거죠. 제자는 입적효하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출죽제하며 집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이 제자는 공경제자하고 같이 씁니다. 아우제자지만요. 자, 근이 신하며 자,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상가에서 하면서도 또 신의를 지키며 범애중 널리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친인이어야 된다. 친할 친자, 어질인자, 어진 사람, 많은 사람을 친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어진 사람, 착한 사람과 가까이 친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서도 힘이 남거들랑 행위여러 지 이상 말한 것을 다 실천에 옮기고 힘이 남거들랑은 즉 학문을 해라. 학문을 해라. 이것이 공자가 맞습니다. 이게 학문을 하기 전에 먼저 효도를 배워야 되고 공경을 배워야 되고 조심성이 있는 상바할 줄 알아야 되고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과 사귀되 특히 착한 사람, 어진 사람과 사귈 줄 알아야하는 것이 배움에 앞서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움과 맞먹는 것에 대해서 말했죠. 노노 학위 7장에 보면은 자하, 공자의 제자 자하가 말했습니다. 현연하되 역색하며 사부모대 능갈기력하며 사군호대 능칭기신하며 여부모교호대 언이유신이면 수활미역이라도 오필의지하기라 하리라. 현연하되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되 현자를 어질게 여기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현숙한 아내를 어질게 여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역이라고 해서 이색이라고 이색이라고 해서 미색은 하찮게 여긴다라고 시울리자. 미색을 하찮게 여겨라. 얼굴이 예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예쁜 여색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어질게 여기면서 아내의 미색은 하찮게 여기고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바칠 수 있고 바칠 지자 능할 능자죠. 능치는 바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몸을 바칠 수 있으며 여부교에 대해 친구와 더불어 사귀되 언이유시면 말했다 하면 믿음이 있다 된다면 말했다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수활미약이라도 비록 그 사람이 정식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필의지하기라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라고 말할 것이다. 비록 대학교에 나가지 않아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는 배움은 이룰 수가 없죠.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우등생 보았습니까? 우등생은 부모가 공부해라 소리 한마디 안 해도 공부를 해서 우등생이 되지요.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식무구부하며 거무무한하며 했어요. 먹는 것에 있어서는 배부르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요즘 시대에 바꿔 말하면은 옛날에는 이게 먹을 게 없을 때 이런 얘기 했으니까 요즘에는 먹는 것을 먹되 꼭 맛있는 것을 찾지 않으며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요즘 시대에 맞게 해석하자면은 먹는 것을 맛있는 것만 찾지 않고 거무구하며 살되 편안함만을 찾지 아니하며 민어사이 신어원이요 일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하고 신어원 말은 신중하게 하고 시유도 이정이면 자 나갈 치자입니다. 여기서는 유도에 나간다.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정언이면 그 사람에게 의하여 정하게 된다면 이 바를 정자는요 질문하여 내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질정할 정자예요.
물어서 바로잡을 정자입니다. 이 정자가. 그래서 질정할 정, 물어 바로잡을 정자예요. 그래서 도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면은 요런 사람을 말하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배우기를 좋아한다면 최소한도 밥 먹는 것에는 맛있는 것만 찾지 않고 잠자리는 너무 편안한 것만 구하지 않고 일에 민첩하고 말을 신중히 하고 도 있는 사람에게 나가서 내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이 바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또 공야장 14장에 보면은 이 말이 있습니다. 자공문할, 자공이 물었습니다. 공문자를 하위위지 문야 있고 공문자는 사람, 이 공문자는 사람은 공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지요. 예. 이 사람이 왜 문자라고 부르냐? 문자라는 것은 상당히 높여주는 말이죠. 죽은 다음에 붙여준 시호입니다. 문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높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님께서 답변합니다. 민이 호악하며 불치하문이다 했어요. 민첩하게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지런히 힘써 배우고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울 치자 아니 불자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문이라고 했다. 시 위지문이니라. 그 때문에 이 사람을 문이라고 불렀다라고 공자님께서 해명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언제 어디서 배워야 되냐 보겠습니다. 하기 편 1장에 보면은 자왈 하기 시섭지면 두려게 오거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 라고 했죠. 자, 배우고 익히는 것을 때 없이 하라 이거요. 어느 때 정해놓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하라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에서도 조그마한 책꽂이를 하나 화장실에도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동안에도 책을 한 줄이라도 보고 또 그림이라도 한 줄이라도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장소 없이 배워야 된다. 익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자, 자공이 답했습니다. 공자는 누구한테서 배웁니까? 라고 묻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자, 여기서 부자는 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 언불학이시며 어디에서 배우지 않았겠으며 이거예요. 선생님은 눈 뜨고 보고 귀고 듣고 하는 것을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배우지 않았겠으며 역하 상사역 역시 또한 일정히 정해놓은 스승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정해놓은 스승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스승입니다. 이거예요. 훌륭한 사람한테는 훌륭한 것을 배우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독촉하고 반성하고 바로잡는 그러한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다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쁜 것을 그대로 본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라고 자신을 바로잡는 그러한 자세가 누구에게서나 배우는 자세입니다. 여섯째로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장 6장에 보면은 노노자장 6장에 보면 자해가 말하였다 박학 넓게 배워라 이래요. 일단 널리 배워야 된다. 두 번째 독지 내 뜻을 독실하게 가져야 된다. 초지일관해야 된다. 뜻을 독실하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물을 때는 간절하게 물어야 된다. 의문점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사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했다. 괜히 뜬구름지 않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우리 집안부터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동네 그 다음에 나라로 나가야지 괜히 뜬구름지 않는 일 잡지 말고 가까운 데부터 실천할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이 그런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7번째로 그러면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장 7장에 보면은 자하가 말했습니다. 백공거사하여. 백공이라는 것은 기술자지요. 많은 기술자가 그 공장에 근무하면서 살 것자 집여기 가게사자예요. 공장에 근무하면서 그 일을 한다. 자기가 맡은 그 자기 각자 기술입니다. 목수는 목수의 일을 하고요. 도기쟁이는 도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컴퓨터의 기술자는 컴퓨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밖에 그 핵기술자는 핵에 대한 일을 하고, 이렇게 각기 자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그 일이라는 건 자기 일입니다. 그 자기 일을 이룬다 이거예요. 자기 일을 이룬다. 자, 군자는 뭐냐? 군자는 뭐를 배우느냐? 군자는 배워가지고 할 일이 뭐냐? 그 도를 이룬다 했어요. 그 도라는 것은 왕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왕도가 생략됐는데, 왕천하하는 도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헌문 25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고지 학자는, 옛날에 학자들은 위기,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 내신을 위하여, 자기 수양을 위하여 공부를 했는데, 금시학자는, 오늘날에 봐오는 학자는 우인이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공부만 한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해서는 아니 되고, 자기 인적 도야를 위해서 인격을 해고서 남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남에게 자랑하는 공부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8째로 배우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위 8장에 보면은 공자께서 말했다. 군자 부중죽 불의니, 군자는 무겁지 않으면은 사람이 신중해야 되고 무게가 있어야 되죠.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무게가 없으면은 위험도 따라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만이 고루하지 않게 된다. 배우지 않으면 고루하다 이거죠. 자, 배우면은 고루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게 되면 고루하지 않게 되고 무게가 있게 되고 위험이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무게가 있게 되고 위험도 갖추게 되고 고루하지도 않다. 자, 다음으로 의정 15장을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이불사지 망하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없을 망자도 되고 망할 망자도 되는데, 이게 원래는 그물망자지만은 여기서는 나에게 얻는 바가 없다. 소득이 없다 이거요. 또 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배우면은 반드시 생각이 따라야 된다.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 순수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거기 아니지 않느냐. 순수한 학문을 배워서는 반드시 거기에 내 생각이 플러스 돼야 된다. 그래서 학이 불사증망하고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망하게 되고, 사이불합적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배워가지고 그것을 내 사상,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혜로 삼아야 되지요. 그럼 배웠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9번째로 배운 자의 할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 박학어머니요. 군자는 학문에 대해서 널리 배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널리 배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약지 일해야 된다. 반드시 예로서 나를 묶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약자는 제약하는 거예요. 묶을 약자, 제약한 자, 나를 단속하는 겁니다. 나를 단속하지 않고 나를 막 풀어놔서 내 욕심껏 하게 된다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 중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법률 지식이라든지 사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기꾼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배웠으면 반드시 예에 맞게, 예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질서를 의미하죠. 이러한 예에 맞게 나를 단속하지 않으면 나쁜 길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박학에는 반드시 양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박학이문 약지 일이라는 말이 반드시 뒤에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문의 지식에 알맞게 단속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수리 2장에 보면은 자활, 학이 불령하며 그랬습니다. 배워가지고 배우기를 불령 실증내지 아니하며 해인 물건이 남을 가르치기를 게으를 권자죠. 게을리하지 아니미 가르칠 해자 남인자 아니불 게으를 권자요. 남 가르치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배우기를 실증내지 않고 이것이 하유와제리요.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를 실증내지 말고 또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옹야편 2장을 보겠습니다. 공자 대활,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유 아내자호와 가여,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배우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배우기 좋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불천노 불이과했다. 불천노 불이과했다. 불천노 불이과했다. 화를 옮기지 않았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소래 포기에서 새우젓 장사가 새우젓을 먹었더니 삼각사의 중이 물을 서마를 마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화를 놓지 않고 불의과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지 않았다. 이게 두 이자는 다시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썼습니다. 허물과자죠. 잘못을 두 번 되풀이 않았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두 번 하는 게 잘못입니다. 한 번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배울 점을 찾아서 나의 학문을 넓혀 나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명예라는 것은 저절로 뒤를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울 학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